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매매 복귀 영상은 없습니다. 아직 포지션을 전부 다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영상을 찍지 않은 며칠 사이에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또 거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대로 맞아 들어가면서 사실 그렇게 크게 업데이트할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굉장히 애매하게 가격이 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방향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메인 시나리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인퍼스로 전혀 보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딱 이 형태만 놓고 봤을 때 누가 봐도 너무 못생긴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임펄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까? 임펄스는 깔끔하게, 무조건 깔끔하게 갑니다. 뭐 이렇게 사파가 길어지는 임펄스는 있어도, 혹은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떨어지는 임펄스는 있을 수 있어도, 애초에 형태부터 더럽게 가는 이러한 형태의 임펄스는 거의 굉장히 드뭅니다. 형태적으로 봤을 때도 A, B, C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혹은 A, B, C로도 볼 수 있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조정 파동이 마무리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포인트가 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하락이 임펄스로 진행되는 하락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쨌든 1, 2, 3 혹은 A, B, C로 놓고 보더라도 이 파동은 O파동의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A, B, C를 보더라도 플랫 형태이기 때문에 O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빠져줘야지 모든 형태들에서 만족하는 조건들이거든요. 따라서 이 파동이 임펄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하락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확실히 형태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까지 하락을 1, 2, 3, 4, 5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조정파동 A, B, C는 여기서 종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1파동도 제대로 나왔다라고 보기 힘들고, 그 다음에 2파동도 애매하게 형성이 되고 있죠. 물론 가격이 흐름에 따라서 뭐 이걸 1, 2, 1, 2, 3, 4, 5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더 길게 빼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데, 이 파동이 너무 길어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딱히 경우의 수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서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이 파동이 결국에는 임펄스여야 되는데 아니었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미 조정의 형태가 충분히 나와줬기 때문에 상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불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ABC 이후에 ABC 주고 다음에 ABC로 오르는 건 몰라도 여기서 이렇게 오른다? 굉장히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의 재차 하락을 기대해줘야 되고, 포인트가 되는 건 결국엔 이 파동은 3파동 또는 C파동 또는 플랫 C파동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래량의 크기가 이때 하락보다 더 커야겠죠. 거래량의 크기가 결국에는 얼만큼 받쳐져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지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3파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부 파동 안에서도 3파동이기 때문에 이 파동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길고 크게 나와줘야 되고, 1.618을 넘어서서 2.618까지 연장되는 형태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잡을 수 있는 타겟가를 55K 부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크게 봤을 때, 작은 걸로 봤을 때도 모두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형태적으로 봤을 때 역시 이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5파동 이후에 ABC 조정이 나온 이유, 그리고 다음 파동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예상치보다 조금 더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을 피보나치 연장으로 연결을 했을 때 일가 1.236 구간은 57.9K부터 56.4K 구간입니다. 그래서 기간상으로 2주 그리고 다음 주 내로 어쨌든 하락이 전부 다 나와주면서 다음에는 반등이 나오면서 그 다음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하락이 마지막으로 이어지면서 다음으로 상승을 간다는 그런 입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고요. 결국에는 이 하락의 추세는 지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가파르게 떨어지게 된다면 이 예상치보다 살짝 벗어나는 정도의 하락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A, B, C가 아니라 1, 2, 3으로 가는 거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고 얼마나 길이가 나오느냐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명확해지고 그리고 그게 하락으로 간다는 게 더 확신이 드는 상황이라면 결국 더 큰 하락을 봐야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무난하게 A, B, C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이 종료된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상승하는 장이다, 그리고 불장이 온다 라고 믿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형태적으로 아직 그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구간쯤에 왔을 때, 그리고
저점을 잡고 안정적인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간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차트에 의지를 해야 되고 상승의 가능성이 적다면 혹은 그 가능성이 진짜 매우 드문 수준이라면 하락의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시장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떨어지면 사람들 매수할 준비돼 있는데 세력이 그걸 태워주겠냐? 라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여기서 사람들 다 매수 외치고 있는데 올라가겠냐? 이러한 어떤 생각으로 그친다면 결국에는 그렇게 큰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차트에 대한 기준, 매매에 대한 기준을 차트로 놓고 보고 있고 그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상승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락으로 보되 그 하락의 끝을 56K 또는 저점을 깨는 44K에서 45K까지 가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영역까지 올 수 있고 그리고 그 구간을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다시 끌고 갈 수 있는지는 그것에 대한 확신의 영역 그리고 그것을 아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걸 리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고 책을 봤다면 제 영상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카운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냥 리딩이 목적이라면 제가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죠?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내려갈 것입니다 하고 설명하면 끝입니다. 그럼 영상 1분이면 충분해요. 근데 제가 10분 넘게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판단의 근거 그리고 본인이 카운팅을 할 때 공부를 할 수 있고 정보를 얻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의 형태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여러 가지를 존재하고 전체 세 가지 가능성 모두 어쨌든 오퍼동으로 여기서 하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하락의 크기를 그리고 거래량을 감안을 해서 저점을 잡는 게 맞다 라고 보는 게 지금 딱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늘, 내일 그리고 금요일 무빙이 나올 겁니다. 그 방향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자리를 찾아서 매매를 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형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다양한 부분들 고려하면서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 지표들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선물 차트인데요. 일단 위아래로 매물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래쪽에 매물대가 조금 촘촘하게 있습니다. 61.8K부터 61K 구간까지 상당히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만한 매물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매물대를 쓱 흡수를 해주고 더 아래로 갈지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여전히 매물대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매물대가 들어온 이후로 매물대가 따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비트맥스에선 좀 신기하게 미치엘 약정이 쭉 늘고 있다는 점이 재밌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입니다. 위아래로 매물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선물과 다르게 현물에서는 매수 구간이 60K를 제외하고는 조금 구간들이 그렇게 막 유의미하게 매물대가 들어와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게 하락으로 지속이 되었을 때 현물에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5분 봉 체크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가격 변화에 있어서 매물대들이 체결되었는지 체크해보면 되겠습니다. 재차 상승하는 과정부터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들에서 매도 볼륨이 200비트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상승하면서 200비트, 400비트 이런 식으로 많은 물량을 긁어준 것들이 사실입니다. 거의 고점 부근에선 800비트, 700비트, 400비트, 200비트, 600비트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을 긁어주면서 이런 구간까지 한 번에 도달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매수가 힘을 조금 쓰기는 했으나 밑에 받아주는 매물대들이 없으면서 매도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물량 100개에서 200개 정도 그리고 300개 정도를 던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500비트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가격의 하락을 방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현재 구간에 와서 거래량 없이 횡보가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맥스 역시 이 시점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트맥스는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매물대가 체결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거의 100만 달러 규모의 체결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나마 내려오면서 370만 달러, 140만 달러 이런 식으로 500만 달러 정도가 받아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역시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도 비트맥스에서는 유의미한 매물 체결이 전혀 일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보는 바이낸스 지지 저항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으로는 63.3K가 강력한 저항 구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중요한 지지 구간은 61.5K 부근이고 이곳이 깨질 시에는 그 바로 밑은 60.2K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킹피셔 청산 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산 맵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위아래 정말 다양하게 매물대들이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위쪽에 조금 더 물량들이 더 많았는데 조금 해소가 되고 대신에 이 62K 부근부터 63K 중반대까지 정산 물량이 좀 몰려있고 반대로 아래쪽으로도 이 밑에 있는 62K
50K 부근부터 61K 초반대까지 청산 물량이 조금 몰려있다는 사실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고 나서의 물량이 쌓이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물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 고점 구간에 유동성 물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64K 부근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래 구간에 물량이 적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단일 물량이 이곳에 높을 뿐이지 물량 자체로 봤을 때는 하락으로 이어졌을 때 유동성 공급이 상당히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보가 지속이 되면서 위쪽으로는 원래 있던 물량들인데 아래쪽으로는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 물량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가운데 행보가 더 지속되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가는 과정에서 얼만큼 더 쌓이는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CBD 파이어 차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래들의 매수세가 횡보하는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이뤄졌습니다. 개미들도 조금 산 모습이고 전체 오도수도 늘어났습니다. 딱 애매한 부분에서의 매수만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매수세가 더 들어와주면서 가격이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이런 매수된 물량들이 다시 매도로 떨어지면서 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